저는 사실 뭐 기부 같은 것을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단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그냥 멋있어 보였을 뿐이고, 근데 그들을 그냥 흉내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 와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쭉 살면서도요. 아, 제가 가장 먼저 그런 것을 했던 적이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제가 야간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잃었던 그 어른들,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그때부터 제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베푼다든지 또 공유한다든지 나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즐거움을 그때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특히 제가 미시간 공대 교수로 있으면서 지역 봉사 활동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멤버로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같이 쓰레기도 줍고 또 펀드레이징 자금을 모아가지고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우리 단체에서 전달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해왔고요. 또 특히 그 빅브라더 빅시스터라고요. 어려운 가정에 있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그 큰 오빠, 큰 형, 큰 누나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빅브라더, 큰 형 역할을 쭉 해왔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해왔던 것들이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시간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하고 힘든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장에서 이제 인성 교육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호감을 보이고 존중하고 또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또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 그들에게도 호감, 존중, 또 배려를 보일 수 있어야 하겠죠. 물론 사람만이 아니고요. 자연도 사랑하고 또 깨끗한 물, 공기에 대한 감사함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동물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뭐 사랑이라는 말도 쓰고 또 덕이라는 말도 쓰고 인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인성이라는 것은 글이나 말로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또 먼저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 모두가 보고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수준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흔히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선생님, 친구가 될 사람이라도 낯선 사람들 만날 때 약간 두려워요. 긴장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혹시 내가 거부당하지 않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가 가기 싫어지는 마음, 불안감 또는 집중도 잘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잠도 잘 안 오고 학교에서는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물론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 배려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러한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또래 관계가 힘들면은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럼 공부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전을 치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시간에 쫓기더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빼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려준다면은 조금 더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도 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 마이너스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스트레스를 내리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래서 친구와 조금 더 잘 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선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작은 시작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돼요. 작은 것 중에 하나는 긴장될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뭔가 불안감이 다가올 때마다 큰 심호흡을 몇 번 쉬는 그 연습만 조금 하면은 습관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또 부모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학생인데 갑자기 학교 첫날 여러 가지 불안해가지고 학교가 조금 가기 싫어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만약에 부모님께서 또 정신 차리고 빨리 학교 안 가 이렇게 말이죠 행동을 갖고 지적을 하면은 불안감이 더 커져요. 스트레스가 막 증폭돼요. 그럼 더 가기 싫어집니다. 이럴 때 부모님께서 자녀의 감정을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되고 뭔가 짜증날 수도 있고 두렵고 그 감정을 먼저 포착을 해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약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럴 때 자녀와 한 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더 성숙한 바람직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감정 코칭형 대화법이라 그러죠.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다차원적인 내용이에요. 한면으로는 감정 차원에서 한 편이 되는 기술이고요. 관계를 맺는 기술이죠. 또 다가가는 대화를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대화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감정 코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긍정적인 대화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감정이 뭔지도 모르니까 흔히 사실 감정은 무지개같이 다양하거든요. 색깔이 뭐 256 컬러가 있듯이 다양한데 우리 학생들은 두 가지 흑백 싫어요 짜증나요 또는 좋아요 신나요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코칭을 접할 때 감정에 자기가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배우고요. 그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또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더 쉽게 포착하니까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 이래서 학교 폭력도 심하고 한데 상대방이 그 느끼는 피해자가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 억울함 이런 것들 내가 느낄 수 있다면은 그런 일을 하기를 좀 더 주저하고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정 코칭은 상대방의 감정을 꼭 뭐 코칭한다 그 차원 이전에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연습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난다. 이것은 감정이거든요. 아니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오케이, 그것은 괜찮다. 그렇지만은 화가 난다고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고 막 화를 막 내는 거 이것은 행동이다.
그래서 감정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를 어느 정도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모든 감정은 다 괜찮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행동은요, 적절한 것이 있고 바람직한 것이 있고 올바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폭력 쓰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은 꼭 참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자기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 그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학생들은요, 주변에 어른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따로 뭐 책을 보고 배울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 첫 번째고요. 근데 감정 코칭은 마치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요. 이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렇지만은 타봐야지. 그 연습을 해야만 늘고요. 한 번 내 것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안 하더라도 그 타는 기술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감정 코칭도 책으로만 안 되고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있어요. 고학년이 저학년들을 위해서 감정 코칭을 체계적으로 배워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래 멘토처럼 혹은 빅브라더처럼. 예. 사실 저희가 그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바로 그 소년의 집 거기서 소위 그 고학년들이 저학년들을 돌보는 그런 멘토, 피어 멘토제를 운영했었는데요. 밑에 저학년들이 갑자기 자기네를 정말로 돌봐주고 자기네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바람직한 행동으로 잘 인도해주는 그런 선배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했는데요. 선배들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리더십이죠. 그 아이들은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 코칭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왜냐면은요, 잘못된 습관이 깊숙이 고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백지 상태라는 거죠. 꼭 백지는 아니지만은 어른들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배우고요. 굉장히 쉽게 배웁니다. 정말 자전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0, 50대 돼가지고 자전거 배운다는 것은 힘든데 어린아이들은 뭐 금방 배우지 않습니까? 한두 번 넘어지면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 소통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 모두가 다요 큰 능력과 재능을 각자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능력과 재능을 오로지 자기만 잘 살겠다고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고요. 그래봤자 소인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노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면 그때 최고의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인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